제 아들을 데려간 건 다름 아닌 아들과 띠동갑 유부녀였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내 아들을 데려간 띠동갑 유부녀를 파헤쳐봅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A씨는 평소 가족에게 다정한 아들이었다. 이틀이 멀다 하고 전화해서는 엄마, 저 잘 지내요. 오늘은 뭐 해 먹을 거예요? 라며 연락을 해왔고 어머니 생신에는 직접 꽃바구니를 사와 건네기도 했다. 여동생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배달 상품권을 보내주며 챙겨주던 오빠였다. 그러던 그에게서 낯선 문자가 도착하기 시작한다.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욕설과 협박이 뒤섞인 문자들이 수십, 수백 건씩 쏟아졌다. 부모와 여동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A씨는 가족에게 내가 보낸 게 아니다. 해킹을 당했다라고 설명했다. 평소에 그를 생각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곧 가족에게 더 큰 충격이 닥쳤다. 지난 7월 11일 다시 한번 A씨의 번호로 짧고 단호한 문자가 도착한다. 죽겠다. 오지 마라. 오면 고소한다. 그는 또다시 해킹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부모는 결국 실종 신고를 여러 차례 하며 아들을 찾기 시작했다. 아들의 자취방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지만 대답은 없었고 어머니는 겨울이 다가오자 추위를 걱정하며 패딩을 문 앞에 조용히 놓고 돌아섰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의심은 한 사람에게 향했다. 연구실에서 함께 일하던 선임 연구원 D씨였다. 12살 연상의 기혼 여성으로 늘 A씨 곁을 지키듯 붙어 다녔다. 택시를 함께 타고 출근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가족은 아들이 D씨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의심을 굳혔다. 그리고 직접 이유를 묻자 D씨는 제가 이 친구를 보호하고 있다. 가족이 자꾸 납치하려 해서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가족을 위험 요소로 지목하는 듯한 답변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D씨와 A씨가 가까워진 계기는 몇 년 전의 해킹 사건이었다. D씨가 고양이 학대범을 신고한 뒤 해킹 피해를 당했고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다. 그 무렵부터 A씨의 말에는 누군가 미행한다, 위험하단 단어가 자주 섞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가족의 연락까지 차단해버렸다. 시간이 흐르며 A씨의 믿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울었다. 그는 부모와 여동생이 진짜 가족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다. 오지 마라. 라는 문자가 도착했을 때 가족은 더 이상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지인 말로는 A씨와 D씨가 진짜 부모님과 동생은 구속 중이며 현재 자신에게 연락하는 가족들은 성형외과 의사가 조선족을 데려다가 가족들과 비슷하게 수술시켜서 내보냈다는 황당한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마치 영화 페이스 오프가 연상되는 이 말들. 누가 들어도 어처구니 없는 이 말들을 A와 D씨는 진짜로 믿고 주변에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D씨는 가족을 가짜라 부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단어들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그 곁에서 A씨도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듯 보였다. 결국 부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회사 앞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짧은 마주침 끝에 돌아온 것은 싸늘한 말뿐이었다.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예요. 다시 오지 마세요. 며칠 뒤 연구실 로비에는 부모의 얼굴 사진이 붙었고 출입금지 요청까지 내려졌다. 가족과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긴 셈이었다. 제작진이 직접 A씨에게 접촉했을 때도 그는 짧게 응답한 뒤 자리를 피했고 이내 D씨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했지만 성인의 자유의지와 안전인식을 이유로 강제 분리나 보호 조치는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오히려 D씨 측은 미행과 괴롭힘을 호소하며 민원과 고소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공유망상으로 본다. 한 사람이 가진 피해적 신념을 다른 사람이 함께 믿고 행동하는 구조로 외부의 개입은 오히려 신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담이나 설득보다는 두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가족은 포기할 수 없다. 어머니는 언젠가 아들이 다시 돌아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담담히 말해주길 기다리고
여동생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겠다고 다짐한다. 지금 분명한 것은 다정했던 아들이 가족을 위험하고 가짜라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림자 속에서 가족이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왜 하필 A씨였을까? 성실하고 다정했던 청년, 가족에게 헌신적이었던 그가 어느 날부터 낯선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 중 A씨를 고른 이유는 어쩌면 그 성실함과 순박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흔들림 없는 성격이었기에 한번 심어진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D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애정이나 집착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가족을 가짜라 규정하게 만들고 세상과 단절시킨 건 개인적 욕망 이상의 통제 욕구로 보인다. 자신이 진짜 보호자라는 망상을 주입하고 그 믿음을 통해 A씨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존재는 더욱 미스터리하다. 남편은 왜 아내의 곁에 머물며 오히려 A씨에게 명품과 생활을 지원했을까? 방관자였을까? 아니면 적극적인 공범이었을까? 부부 중 누가 먼저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집에서 이어진 기묘한 동거는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두 사람의 복합적인 영향 아래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D씨가 왜 A씨를 택했는가? 그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남편은 주범인가? 아니면 공범인가? 답을 알 수 없는 물음만 남은 채 A씨의 가족은 오늘도 진실과 함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건에서 뵙겠습니다.